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이번에는 7월이랑 8월 관련돼가지고 중국 소식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솔직히 중국 소식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뉴스에서 나오듯이 8월부터 아니 뭐 이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그리고 주식들도 말도 안 되게 지금 하락폭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고 중국도 그와 같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뭐 정책 관련돼 가지고 뭐 신질 생산 뭐 이런 거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바로 더 나은 방향성으로 뭐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약간의 그 시간 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약간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뭐 LG, 현대 이런 거대 대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 뭐 정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자면은 솔직히 밑도 끝도 없어요. 막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소소한 삶을 살기 위한 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아니면 중국 생활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자, 중국 관련된 소식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7월 중순 정도였죠. 7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한 7월 20일 정도쯤에 중국 최초의 루이비통 초콜릿 전문점이 상하이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루이비통의 그 전 세계 세 번째 초콜릿 전문점이기도 한데 이게 가보면은 뭐 20여 종의 수제 초콜릿들을 약 200원에서 한 3,000원 3,000 위안에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초콜릿을 먹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근래에 먹는 초콜릿들은 약간 카카오가 72% 이상이고 최대한 뭐 설탕이나 뭐 그런 거를 절제한 그런 초콜릿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일 나는 이 초콜릿을 정말 추천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먹는 초콜릿을 여기 지금 공유해 놓을 겁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 이 초콜릿을 먹고 있는 중인데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 먹는 편입니다. 약간 견과류랑 같이 먹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학생분들 중에 이제 종종 뭔가 초콜릿이 땡기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초콜릿이 참 좋다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가성비 있는 그리고 건강한 초콜릿, 뭐 건강한 초콜릿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나마 몸에 덜 자극적인, 부정적으로 덜 자극적인 초콜릿이라면은 저는 근래 이걸 먹고 있으니까 알아주시길 바라고, 뭐 그 외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초콜릿 부분에서는 누가 추천한다 이러면은 저는 진짜 그거에 감사의 보상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추천해 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으로 그 한국인들도 엔저 현상 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오사카를 여행 중이던 어떤 중국인 부부가 거리에서 그 한 남성에 의해 가지고 칼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돈을 달라고 외치면서 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현장에서 도망쳐가지고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 일본에서 위험한 일이 근래에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왜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 위험하거나 이게 아니라 사람 여행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범죄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엔저 현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경제를 보면은 국가는 점점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부유해지는데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뭐 그거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있긴 하지만은 어련히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상하이에 새로 문을 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한약재 맛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뭐 줄을 서서 구매하고 할 정도로 정말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중국의 이제 소비자분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경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소비에서는 식품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식주가 조금 더 높아집니다. 부동산은 한국은 오르는데 중국은 떨어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내가 뭔가 사치적인 건 못하더라도 음식에서 이제 자신의 그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건강 관련된 부분의 음식이 있다고 하면은 구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한해서는 이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노리는 걸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들만의 그 기획이 있으니까 뭐 잘 알아서 하시라고 봅니다. 솔직히 대기업 분들은 제가 이제 종종 물어봤는데 그냥 현상 유지 또는 투자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뭐 본사가 항상 결정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음식을 먹어보고 싶긴 하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약 맛을 굳이 아이스크림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좀 한국의 아이스크림 가격 대비 중국의 아이스크림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베렌젤인가 그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니면은 잘 사 먹지 않습니다. 가끔 DQ는 사 먹긴 해요. 자, 다음으로 이번 여름 7, 8월 동안 그 중국에서 뭐 선풍기라든가 뭐 냉풍기도 포함해서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출이 이게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총 에어컨 수출량이 3,008만 대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약 4천만 대로 작년 대비 25% 늘어났다고 하니까 와, 어마무시하죠. 중국 냉장고라. 저는 중국 냉장고 진짜 최근에 있는 그 중국 냉장고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국의 그 에어컨은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샤오미로 다 바꿨어요. 가성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샤오미 앱을 켜서 바로 제가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더 편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 삼성이라든가 LG도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이제 직관성이 있는 앱은 샤오미 그 앱, 그러니까 홈케어 서비스 앱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사용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항저우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려고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방공호를 개방했다고 합니다. 방공호 밖은 솔직히 이제 43도이고 그 안에는 26도 안팎으로 시원해가지고 천년 뭐 에어컨을 킨 것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 방공호 남양대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물과 전기, 원활한 휴대전화 신호, 뭐 무료 인터넷 와이파이 같은 거, 아니면 케이블 TV, 허브티, 식수, 뭐 신문, 뭐 책걸상, 더위 방지 뭐 약 같은 것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느낀 게 항저우에 사시는 한국인 분들한테 들어본 바로는 점점 더 이제 도시 조경이라든가 도시 문화 뭐 활동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아주 중국에서 좀 뜨는 도시라고 하면은 저는 항저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뜨긴 뭘 또 부동산이 다 그건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내부에서 본다고 하면은 항저우가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다. 상하이는 과거에 그 너무나 뛰어난 영광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회복 중이긴 합니다. 상해 밤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주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팝업 스토어,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매장, 뭐 반짝 뜨는 팝업 스토어가 되게 많아졌어요. 아니면은 그 포장마차 아닌데 그 푸드트럭, 푸드트럭 같은 거가 훨씬 많아져가지고 참 좋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서 음식을 사 먹지 않는다는 점.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국인들
친구도 없고 한국인 친구도 많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한국인 분들 중에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극소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상해에 계신 중국인 분 있다면은 좀 같이 재밌는 이야기라도 나누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한국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극성 팬들 때문에 뭐 이슈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돌이라든가 연예인을 너무 보호해가지고 과보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그 실제 이제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솔직히 다 비슷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5천만 명이냐 13만 인구냐 이거에 따라 다르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것뿐, 배수로 올라가는 거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합시다. 네, 올라가는 거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최근 몇 년 동안 그 베이징 서우드 공항국에서는 이제 팬 관련 불법 및 범죄 단속 활동을 수행해서 그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그 사생활 침해 위반자들을 수백 명 분들 그 구금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공항은 승객이 많이 몰리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이며 이른바 뭐 덕질로 인한 추적 촬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거를 이제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단체 모이기 등의 행위는 통로를 정체시키거나 혼잡한 압사 등 공공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강력한 강력한 제재는 아니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제를 하라, 구금하기도 하고 벌금을 주기도 하죠. 아니면 기타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거죠.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어떻게든 사회적 제재를 가해서 그나마 뭔가 위험을 덜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있고, 한국도 그 한국만의 스타일로 진행했었던 거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듯이 무언가 탁 하고 정의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리고 8월 20일 오전 10시에 이제 최초의 국산 트리플 A를 받았던 게임 대작이라고 하죠. 중국 국산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검은 신화 50이라고 해야겠죠. 손오공. 네, 정식 출시되어 가지고 빠르게 스팀이라든가 멀티 플랫폼에서 판매 1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 제작 규모는 3에서 4억 위안 정도, 3.5억 위안이라고 할게요. 이거가 시간당 게임 개발 비용이 2천만 위안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되게 큰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유명한 게임 유튜버 분들이 전부 다 검은 신화 50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찬사를 좀 보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도 그 게임 플레이는 못해요. 왜? 첫 번째 게임할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게임을 굴릴 그 게임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게 참 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거를 한다고 하면은 몇십 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게임을 플레이 하더라도 게임을 많이 할 시간이 많이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일종의 영화를 보는 거랑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같냐라고 하는데, 근래 이러한 이제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갓 오브 워도 마찬가지고요. 검은 신화 50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가 참 재밌습니다. 물론 저도 검은 50 신화가 나오자마자 그 루이신 커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검은 50 신화 콜라보레이션 커피를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커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아메리카노인데 약간 거품이 위에 있어요. 거품 위에 있는 건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시트러스 맛은 나고, 밑에는 딱 그 시트러스 맛이 엄청 진하진 않습니다. 적당해요. 아니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달콤한 그런 뭔가 달짝지근한 이제 거품이 위에 있고, 약간 맥주 거품 마냥, 그 흑맥주 거품 마냥,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아가 있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보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도 충분히 납득을 할 만하고요. 그게 11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